정확도가 아예 0%에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모양으로 생긴 것만 있으면 무조건 휘발유로 그냥 들이붓고 보는 거죠. 이 차가 경유차인지 전기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리는 과거의 일부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학문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이라는 부분에서 대중과 같이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사주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사주보는 DJ 메타입니다. 사주의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은 진지빠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저는 이게 다시 찍는 영상입니다. 왜냐면 전 누군가를 이렇게 좀 비판하거나 비관적인 컨텐츠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찍은 걸 조금 보니까 너무 이제 의욕이 앞서서 말이 좀 중언부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정제해서 다시 찍고 싶어서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언부언을 했느냐? 자, 바로 월별 운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주 관련 영상 컨텐츠 중에 가장 좀 어이없는 컨텐츠가 바로 월별 운세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돼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공부했고요. 커서는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20대부터 이제 공부해온 명리를 나이를 먹어서 제대로 공부하고자 지금의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주란 정확히 무엇이고 명을 보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야 현재는 음악 쪽 일보다는 이제 명리 상담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고 현재 공부를 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처음 어렸을 때 명리를 배울 때는 이 십신이주의 성정 파악, 그리고 일간의 뭐 신강신약, 그리고 혹은 뭐 억부와 계절 조우만을 가지고 사주를 봤는데 처음에 이게 좀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제 손님들에게 좀 망신을 많이 당하고요. 이 사주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 좀 사주를 놓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저희 학교 교수님을 만나 이런 잘못된 이론들이 왜 잘못됐고 정확히 사주 보는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금은 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도가 높은 이 사주에 감탄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은 저에겐 매우 즐거운 일이고요. 명리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학문이라는 생각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주를 전공하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학문에 대한 사명, 혹은 뭐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것은 바로 학문의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미래를 예측하기에 가장 논리적인 학문인 건 맞지만 이 역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약도 사람에 따른 부작용이 있고요. 주의사항이 있는 것처럼요. 가령 같은 사주라도 부모가 다르고 태어난 지역이 다르며 그에 따른 교육적 선택과 진로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생활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배우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인생의 약간 틀어진 각도가 다양한 삶의 모습을 낳기에 사주로 직업을 정확히 유추하거나 할 때 직업적인 성향은 맞지만 정확한 직업을 맞추거나 혹은 지금 이 사람이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건 사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 혹은 부동산 계약 때문에 잘못 문제가 생긴 건지, 만약에 인성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문서로 문제가 생겼다, 계약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사정인지 문제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리학은 좀 더 치밀하게 데이터를 수렴해 날카롭게 이론과 논리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치 과학계나 의학계가 기존의 이치를 공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논문을 발표하면 그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해서 미래 세대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것 같이 저도 명리학이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명리학은 어떨까요? 실제로도 잘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걸 확인해 보면서 본인이 명리학 상담으로 돈을 벌면서 명리학이 맞지 않다는 명리 상담가 혹은 명리 전문 유튜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씀이 명리가 안 맞기 때문에 무조건 노력을 해야 한대요. 그럼 도대체 저는 왜 사주를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은 이런 분도 있어요. 본인의 관법이 맞으니까 무조건 이게 맞다는 분도 있어요. 사주의 관법이란 말이 나오는 게 참 맞지 않는 말입니다. 사주 보는 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명통의 연애자평, 자평진전, 적천수 모두 원령을 중심으로 책의 명을 보는 방법을 명시해놨는데 본인만의 관법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제대로 본인이 공부를 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으세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전 명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매우 적용하기 어렵고 본인이 생각한 현대 명리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이제 본인은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영상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은 명식을 놓고 해석하는 영상은 없고요. 각 사주 글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단식적인 것만 알려주는 영상이 너무 많은 걸 최근에 저는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는 수위가 이제 저는 좀 정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사주라는 기존의 학문을 정확히 익히고 현재 우리 세대가 더욱 노력해 더 정밀히 다듬어야 다음 세대로 좀 더 발전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주를 보는 손님들도 사주 명리학이라는 책에 더욱더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대로 확신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책에 나온 대로 공부하고 사주를 보면요, 사주가 맞아요. 저는 손님과 상담을 할 때면 오히려 제가 놀랍니다. 정말 몇몇 보지 말아야 할 책만 보지 않고요, 가령 자평진전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사주 보는 답안지가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니 오히려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사주를 공부하려거나 혹은 지금 공부를 막 시작한,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해왔지만 사주가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사주 보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채널이 조금 더 성장하면 어떤 식으로든 저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양질의 사주 콘텐츠를 제공해드리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주 공부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사주 상담을 받는 분들이 최소한 잘못된 사주 상담기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호갱이라고 하죠, 호갱이 되지 않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자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리는 과거의 일부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학문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이라는 부분에서 대중과 같이 해야 합니다. 명리가 이 신뢰를 대중들에게 잃는다면 이 학문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인도 사주에 대한 기본 정보, 무엇이 잘못 보는 건가, 잘 보는 건가 정도를 가볍게 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사교적인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왜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했냐면 바로 앞에 처음 말씀드린 월별 운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 유튜브 채널 분석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를 구독하신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른 채널이나 혹은 최근에 관심 있게 시청한 영상의 추이를 보여주는 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어 하는 키워드나 내용들이 아무래도 월별 운세라든지 뭐 연간 운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운세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저는 이런 게 있는지 알고 있었고요. 잠깐 시청했다가 중간도 못 보고 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고 운이란 어떻게 보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참,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신다면 분명히 정확히 운을 대입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모르는 분이라도 기존의 컨텐츠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눈치를 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월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절기마다 바뀌는 운이기 때문에 절운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보통 절기는 각 월에 5일에서 10일 사이에 바뀝니다. 이번 10월은 8일에 한로가 들었죠. 자, 그래서 기존 사주 월별 컨텐츠의 가장 큰 문제부터 조금 말씀해 드릴 건데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 운을 판단할 때 기준이 일간 혹은 일주의 운을 대입하는 방식은 기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운세에 대한 결론이 길흉,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화끈하게 OX로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성이지의 환경적인 혹은 심리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법한 충고나 조언 등을 하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좀 더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직장인들은 투자를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업자분들은 조금 걷어들이는 시기인데 주변을 잘 살피세요. 이런 식의 조언은요, 술자리에서도 그냥 나오는 조언이에요. 이 사람의 기룡에 맞게 정확한 조언을 할 줄 아는 게 사주인데 사주의 핵심은 기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중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을 볼 때는 올해 들어온 운은 이러한데 지금 이번 달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혹은 된다. 혹은 언제쯤 해결이 난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건 사주 상담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주 운세를 보는 컨텐츠가 일간 혹은 일주별로 운을 대입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닌 영상이 있다면 저한테 꼭 제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잖아요. 자, 아무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존의 컨텐츠들은 보통 여기 있는 일간을 중심으로 운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좀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일주까지 얘기하고요.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일간과 요것만 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주는 육식갑자의 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 사주팔자라는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거의 조합은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50만 가지가 넘어요. 그렇다면 사주를 보는 방법도 50만 가지가 필요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논리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사준의 용신은 이 월령, 즉 월지이고요. 이 월지의 지장간에서 투출한 기운이 천간의 용신이 되는 겁니다. 절대 주의할 게 용신은 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신은 오행도 아닙니다. 화목 용신, 수목 용신 이런 말은
사주책 어디에도 없는 이론이에요. 용신은 십신 중에 사용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편재 혹은 식신,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얘는 용신은 아닙니다만 상관, 이런 식으로 십신이 용신이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신이 뭐 편재처럼 길신일 경우에는요, 얘를 순용하고 이를 순용하고 보호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상관 같은 거가 용신이다 치면은 흉신이기 때문에 얘를 극하거나 합하거나 길신으로 생해야 사람의 부귀가 통한다는 게 용신법, 그리고 사주를 보는 기본 골자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런 논리로 사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간을 중심으로 운을 해석하는 거는 정확도가 아예 0%에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간목일간으로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월지의 경우의 수가, 자, 지지는 12개니까 총 12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기운은 총 4개이기 때문에 그쵸? 10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월지에서 천간에 투출한 용신의 경우의 수가 또 추가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용신이 만약에 얘라고 했을 때 나머지 글자의 조합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전부 다른데 운에 들어오는 거가 어떻게 파악하는 게 사주를 보는 기본 골자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같은 일간이라도 너무 많은 경우의 수와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일간으로 운을 대입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동차 모양으로 생긴 것만 있으면 무조건 휘발유를 그냥 들이붓고 보는 거죠. 이 차가 경유차인지 전기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마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뭐 월별운세 같은 것들의 해석은 100% 신뢰하지 않고 참고만 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문제의식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기왕 사주라는 걸 활용했고 사주라는 건 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인 건데, 이걸로 그냥 거의 뭐 혈액형 성격 구분 정도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인 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주는 그렇게 엉성하게 짜여진 학문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주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해에 발생되는 인생의 대패를 미리 볼 수 있고 언제 사람이 운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할 수 있는 학문인데, 그걸로 그냥 대략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정확지도 않은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또 조회수가 나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론을 퍼뜨리는 건 최소 명리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학자적인 자세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정확한 운의 대입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명식을 이제 한번 풀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두 분은 제가 직접 사주를 다 상담을 했던 분이고요. 일부러 정화일간에 나이가 동갑인 분으로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이분은 남자분이세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정화일간에 지금 현재 10월 임술월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계묘년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상은 정화일간이면 이런 해석을 제가 붙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10월 임수와 술토가, 그쵸? 여기 십신으로 보면은 정관, 상관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지지는 상관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관 놀고 싶다라는 거고, 천간은 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놀고 싶은데 천간에 관이 들어왔지만 놀고 싶지만 일을 해야 한다는 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혹은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된 남자가 들어온다. 지지도 상관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나의 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도 있는데, 천간은 예를 들면 정관, 지지는 상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상관 경관이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관이 관을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명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영상도 봤는데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지지의 글자가 천간에 극을 하죠? 어떻게 지지의 글자가 천간에 극을 합니까? 천간은 생극제여가 기본이고요. 지지는 형충해합이 기본이라고 우리는 사주에서 배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신봉 장남 선생께서 지으신 명리정종에 보게 되면 동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정론. 그래서 천간은 동하고 지지는 정하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천간과 지지를 보는 시야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천간에서 들어온 건 천간에만 영향을 미치고 지지는 지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지지에 들어온 글자가 천간의 뿌리가 되어줄 경우구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인묘작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의 영향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의 방식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없으니까 어떤 영상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봤습니다. 천간에 있는 상관이 밑에 있는 재래상하기 때문에 뭐 식상생지의 사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사주 내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는 기본법을 완전히 어기고 있는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조언을 얻어가실 수 있나요? 심리적 위로? 안심? 그게 뭐 만족이라면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문제가 생길까? 이거 아닐까요? Don't stop.
자, 그러면은 이 두 분의 사주 구조를 분석하고 올해 계묘 임수월 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을 대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1번이 뭐가 될까요? 여기 있는 사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운에서 들어온 글자가 정관이라고 해서 좋고 상관이라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글자를 받아들여도 되는지 보려면 운의 희기, 이 운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 이 기준인 본명을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명식은 6월 정화죠. 자, 지지는 지금 현재 보시면 편재격이죠. 편재는 길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을 만나서 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식신을 만나게 돼도 부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현재 지지에서 지금 편재가 있는데 식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겁으로 가는 운이 오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쉽다면 재를 쓰는 사주인데 일간의 뿌리가 여기 지금 식신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식신이 충을 당하거나 합거가 될 경우에 내가 이동이 생기거나 하는 이런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겁이 들어와 주는 게 오히려 좋다고도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여기 천간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월지에서 투출한 게 용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용신이 투출했습니다. 그쵸? 근데 얘만 지금 제대로 돼 있다면 이사는 부하게 살 수 있는 사주인데 천간에 정말 문제가 있죠. 줄을 잘못 썼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상관이 일로 오고요. 비견이 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견이 상관을 생각하게 되고 비견이 재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주변 덕에 내 재주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재주로 나는 큰 돈까지 벌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지금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견이 재를 극하기 때문에 나는 부할 수도 없고요. 이 비견이 상관을 키워주기 때문에 상관은 말성이나 구설입니다. 항상 말성이나 구설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화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사주에서 정관과 재를 만나면 부기할 수 있는 사주라고 하는데 자, 재는 준비가 됐는데 만약에 정관이 임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화가 임수를 합거하기 때문에 내 라이벌이 내 직이나 내 남자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부할 수는 있으나 귀하기는 좀 어려운 사주입니다. 정관은 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줄만 제대로 섰으면 그래도 부라도 제대로 챙겨갈 수 있는데 사주 구조만 놓고 봤을 때 줄을 잘못 쓴 게 정말 아쉬운 사주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선 이 사주는 이렇게 분석이 끝났어요. 지금 아쉬운 점과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운을 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우리가 이제 12절기, 월이라고 하는데 12절기가 돌면 1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은 우리가 채용 관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석할 때 각 절기는 내 명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이 글자들이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 말은 관이 들어오면은 이 관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글자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글자가 들어와서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년 세운과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월의 생각이나 결심 혹은 진행되고 있는 일의 최종 성패는 마지막에 얘의 관건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절기는 1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얘한테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온 간지를 해석할 때 보통 천간에 들어온 글자는 사건의 원인이나 배경 같은 걸 얘기하고요. 지지는 사건의 결과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통변을 하거나 실제로 발생되는 사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직접 대입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주에 우선 여기 임수를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들. 정관이 들어왔죠. 자, 천관은 관이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위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술토 상관은 그죠? 아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번 달에 직이나 내가 어떤 일적인 부분의 변화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는 제격에 상관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근데 여기 있는 임수는 정화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천간의 내 용신 재성은 그래도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천간에 있는 내 용신이 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상관에 의해서 돈은 벌고 있기 때문에 임수를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요 임수로를 최종 판단할 땐 얘한테 결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묘는 지금 보면 천간에 7살이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묘목은 편인이 들어온 건데 우선 천간은 이렇게 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격에 살이 들어오면 재생살하기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사주 같은 경우는 다행히 무토가 계수와 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얘도 다 날아갔어요. 아쉬운 건 정관이 날아가서 아쉬운 거지만 그래도 상관이 살을 제했기 때문에 그쵸. 약간의 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재가 닥치지 않기 때문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지지도 볼게요. 제격에 인성이 들어오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제격팽이 되어서 돈을 버는데 학식도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구조적으로 현재 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 구조 자체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계묘의 임술 자체가 상당히 나쁜 운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게 내가 지기는 이렇지만 돈은 벌 수가 있고요. 전체로 봤을 때도 계묘가 지금 현재 상관이 이 살을 지었기 때문에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귀도 얻을 수 있는 사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이번 달의 변화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개발하라, 조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임술월이 이분께서는 단점도 있지만 재가 닫히지 않기 때문에 귀는 없지만 부를 가져갈 수 있는 달인 거예요. 그렇죠? 1년 전체 운으로도 봤을 때 계묘가 절대 나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운, 월운을 보는 기본 골자입니다. 자, 그 다음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번 사주는 축월 정화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식신격입니다. 자, 식신은 내 기술이나 표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재성을 만나면 귀하게 되는데 일제의 편제가 있는데 사유축 합으로 합을 짜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라 지지 모양은 상당히 좋습니다. 청간 어떨까요? 자, 앞에 있는 사주보다는 그래도 좀 모습이 전 좋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여기 있는 축 중에 지금 개신기가 있잖아요. 개신기. 여기는 신금이 투출해서 지금 재성이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천간에는 편재가 용신인 거예요. 얘를 극하거나 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재가 합이나 극을 당하지 않으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연간에 있는 병화가 신금을 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합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신금이 일간 병화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합이 불합이라고 하는데 합처럼 보이지만 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병화는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병화가 얘를 넘보고 있죠. 그래서 항상 나는 겁재에 의해서 내 재가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쌓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동료나 라이벌에서 내 돈을 가져가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있는 축도 식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천간에 있는 요 신금을 중심으로 운을 대입해야 합니다. 자, 임술월이에요. 그러면은 이 술토가 그쵸? 여기 있는 오화하고 인호술 삼합을 짜게 되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보통 내가 여기 있는 정관 지기를 얻기 위해 주변 동료들과 같이 업을 바꾸려고 하는 정도 이렇게 하는 해석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은 그런 건데 이거 하려는 일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주의 핵심은 기륭이기 때문에. 자, 우선 지지는 식신인데 상관이 들어와서 우선 격이 떨어졌습니다. 격이 떨어졌던 것도 결국엔 좋은 건 아니에요. 게다가 축술미 사명을 얹기 때문에 아랫사람으로 인한 송사나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건 외부적으로는 괜찮으나 지지 내부적으로 천간은 정관이 굉장히 괜찮지만 외부적으로는 괜찮으나 내부적으로는 말썽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종 여기 계묘에 붙여서 한번 운을 대입해 볼까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 천간입니다. 자, 우리가 사주에서 가장 무서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관살이 혼잡되는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천간 같은 경우 지금 계묘의 임술까지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정관과 편관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생살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관살이 혼잡이 됐기 때문에 직업적인 난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식신의 묘목 편인이니 이거는 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그렇죠. 지금 편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여기 일지의 편제 때문에 그나마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천간에 생긴 이 관살 혼잡의 문제 때문에 난제가 분명히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임술월에 하려고 하는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과 도모하려고 하는 문제는 직업적인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번 달에 주변 사람들과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조금 스톱하시고 조금은 때를 기다리라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두 사례를 보셨듯이 같은 정화일간이에요. 같은 정화일간이라도 사주 내의 용신과
구조에 따라서 운의 대입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이 맞기에 저는 과거부터 월별 운세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운세라는 것은 같은 일간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운은 이렇다라고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수님도 과거에 제대로 사주 보는 법에 대해 강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항의 정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룡용신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제 이야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척을 지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같이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 같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변화하자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저 사교쌤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사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상담 관련 문의는 제 영상 더보기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교적인 댓글과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